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이제 돈 얘기,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경제 살려야 됩니다. 네. 경제 민생 천재, 데모 천재, 고발 천재, 이제는 또 기자회견 천재까지 수식어가 더 붙었습니다. 기자회견 진짜 많이 하시더라. 최근에 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네. 특혜로요. 또 그 기자회견하고 있더라고. 이게 들고. 예, 네.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형님이 밝히신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아 그랬던 거야? 오마이TV하고 뉴스공장에서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강득구원한테 제안해서 지난주에 강득구원 기자회견 하면서 공론화되고.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님은 누구예요? 저는 그래서 형님은? 오늘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라 네. 우리 매불쇼와 매불이님들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매번 상담과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막 공개해드렸잖아요. 010-2279-4251. 옥쌤이 막, 진짜 말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걸 후원금 받지 마. 막 그래서. 네네. 그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은 후원금은. 절대 안 받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보를 하고 싶어도 번호를 모르면 제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욱쌤한테 꼭 제보하고 싶은데 욱쌤 번호를 모르면. 저는 제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보가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매불쇼 매불이님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담, 제보, 의견을 접수하니까 제 번호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전 양평군수 정책보좌관 한 분, 네. 그다음에 당연히 고속도로가 여기 두물머리 양서면 쪽으로 뚫린다는 거 알고 이쪽으로 이사 간 분들. 뭐야? 여기 교통체증 너무 심해서 이사 안 가려겠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저감도까지 보여주면서 고속도로 송파에서 30분이면 되는데 30분인데 어딜 가는 거야? 인이사로 해서 이사로 와버렸대요. 이때 근데 갑자기 2km 연장되고 뚜껑 열리지, 1,400억 들고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 있는 대로 종점이 변경되니까 이런 막 욕까지 해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와, 역시 제가 TBS나 매불쇼 나가고 번호 알려드리기 잘했구나. 다시 한번 번호 말씀 부탁드립니다. 010-2279-4251 2279-42 예. 42 51 51 제가 우리 매불쇼랑 함께하는 동안 우리 매불님들의 억울하거나 네. 답답한 또는 정말 이런 권력형 비리 또는 의혹이 있으면 네네. 상담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제보 올 때 종점 바뀌었다는 것만 온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땅이 있더라까지 온 그러니까 거예요? 종점이 바뀌었다고 네. 갑자기 지금 국토부가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땅이 있다는 건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대선 전에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 예, 알고 있었는데 와 대박이네. 그 땅이 다시 도이치라는 한번 점검을 거를 해보니까 무려 7,000평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 안친걸 대단해. 네. 아까 이제 축구장 4개 크기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병산리 옆에 교평리라는 곳에 차명보 유역이 또 있어요. 거기가 1,500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7,000평, 1,500평, 8,500평이잖아요. 그다음에 ESIN데 아까 신현 변호사님 이야기 주셨잖아요. 거기가 2,500평을 갖고 있어요. 확인된 것만. 확인된 근데 것만. 이게 다 공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평이 넘는 땅이 있는 곳으로 10년 동안 이 두물머리, 왜 두물머리 양수리 아까 체육쌤이 안 가봤다는데 여기 정말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 해서 두물머리고 양수리인 거예요. 언제부터 샀는지도 혹시 나옵니까? 이것은 좀 됐어요. 산지는? 일단 대통령 재산신고에 포함돼 있고 후보 시절 재산신고에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선산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투기 의혹으로 야금야금 사들인 것도 있죠. 회사가 사들인 건 투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흥지구에서 100억 안팎의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영원이 되는 신기술 사기를 부려가지고 분명히 저희는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씨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김건희 오빠를 기소견으로 송치했어요. 이게 막 피고인 바꿔치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들은 그게 첫 번째 탄핵이 될 정도 무서운 사유다. 왜냐하면 수사방해 기소방해가 있었거든요. 수사 책임자를 취임식에 불렀잖아요. 네, 경기 경찰. 남부경찰청. 저는 그러니까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매부쇼에서는 항상 딴 데서는 조심스러워요. 가짜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송인 저도 모르게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매부리님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무섭게 팩트 체크를 맞습니다,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제 긴장을 해요, 실제. 그 정영 쌤이나 최욱쌤 명성에도 제가 금이 가고 싶잖아요. 명성은 없습니다, 저는. 아니 그 정말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중립성, 그다음에 신뢰성에 제가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니 두 분을 그 또 좋아하기도 하나만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집에 가라 그럴까요? 아니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 박 교수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온희룡 의원이 오늘 온희룡 장관이 너무 황당했잖아요. 갑자기 그럼 백지화. 원안으로 가면 되잖아. 원안으로. 원으로 가면 되잖아. 이 6번 국도 두물머리 너무너무 막히는 데거든요.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네. 그러면 원안으로 가면 되는데 이것까지 백지화해버린 건요. 너무 이건 웃겨. 정말 아 웃기지 않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짓은 못했다는 거 하나. 아. 그다음에 온희룡 장관님이 거짓말하다 딱 걸린 게 여기가 JCT예요. 그러니까 호법 JCT 생각하면 돼요. 중부고속도로하고 그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만 많고 돈 안 된다. 돈 안 된다. 시장 형성 안 된다. 예, 그런데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나들목, 예, 고속도로와 국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장 형성 가능한 곳이죠. 여기서 제가 김건희 여사님 땅이랑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요. 1분 거리. 1분이야. 예, 1분이면 남양평 IC 가버려요.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JCT 때문에 땅값이 안 온다는 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것은 얘기다.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나 여기 양평 구민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안 되죠. 제가 안 그러면 저 지도에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박정호 교수는 가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제 요것만 보여드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교수님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또 오늘 방송 안 해. 아니 박정희 교수님도 지금 너무 궁금하셔. 진짜 궁금하게. 예, 그러니까 아니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시죠. 근데 요것은 정말 딱 걸린 겁니다. 이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온희룡 장관이 백지화시킨 바람에 더 국민들로서는 뭐야, 뭔 저런 게 다 있어. 아마 그 원희룡 장관은 이거 그 백지화 했잖아. 뭐 여기 특혜가 뭐가 있어?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걸로 가려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고 하는데 네. 자, 일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공무원들이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미 예산이 몇십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예, 아. 그거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오, 직권남용이나 그거 몰랐네. 예산 낭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범죄로다가 걸렸다고 해서 그 범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명백히 규명을 해야 그 됩니다. 일대를 그냥 그린벨트로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원래 제가 오늘 갔다 왔잖아요. 오늘 네네네. 실제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산이었어요, 지목이. 근데 네. 언젠가 대지로 또 변경. 지목이 바뀌었어요? 대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발화가 난 건 아닌데. 지목 바꾸는 게 그다음에 진짜 힘들거든. 창고가 네. 지어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 재산으로. 근데 여기 송파하고 양평이 이렇게 2~3평 가까워지면 이 일대에 주택을 짓자라는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가까우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금 주거난이 심하니까 그러면 안자시책을 엄청 누릴 수가 있고요. 공공지구 개발처럼 ESIND가 직접 시행을 해서 또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저는 그 이렇게 막 음모론으로 막 문제 제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건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죠. 이건 보수적인 평론가들도 아까 다른 방송 만났는데 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저 지목이라는 게 진짜 그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임야에서 뭐 대지로 그렇죠. 뭐 상업 용지 뭐 준주거 지역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되게 힘들고 그거 하려고 막 별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야, 근데 지목이 변경됐어. 임야에서 대지로. 일단 대지로 변경돼 있어요. 그거는 팩트죠. 그럼요. 아니 괜히 또 그리고 되치기 당하지 마시고. 아니, 팩트 체크 다 하고 왔다니까. 다 하고 왔죠. 그다음에 그 창고가 있는 곳은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도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 지방 국도 있잖아요. 시멘트끼리 연결돼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갔어요. 저 오늘 갔다 왔다니까요. 여기까지. 예. 당분간 거기 예, 사실 생각인가 그래서 보군요. 제가 2주에 또 매불쇼 나오면 네.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요건 제가 우리 매불쇼 나오는 패널 중에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그건 맞죠. 과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네네. 쑥스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일단 네. 박 교수님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아유, 이제 박 교수님. 박정호는 지금 인사도 못했어. 네. 인사는 합시다. 아니, 우리. 박정호 교수님 오늘은-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정말 특별 타임이었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 그래? 빨리 해. 엔조 어떻게 된 거야, 엔조. 자 박정호 교수님이 오늘 또 준비해온 경제 이야기는 좀 큰 이야기 갖고 오셨군요. 네, 저 지금 일단 엔저가 기록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싼 엔저 이 타이밍에 일본 주식을 좀 사야겠다 하면서 대거 한국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요즘에 확인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예,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매수 건수가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2만 건이 좀 넘었는데 2만 6천 건 정도 됐는데 올해 4만 4천 건으로 2배. 70% 가까이 올랐어요. 와. 올해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예, 상반기밖에 안 지냈는데 아. 이거는 이 일본 주식 매매 통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식을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2011년 이후부터만 집계를 하고 통계도 잘 있었는데 없죠, 그죠? 예,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월별로 봐도 역대 최대치를 지난달에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주식 시장에 한국 투자 자금이 대거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 소장님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브리프하게 하면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일본 주식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일본 주식 시장의 악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아.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서 진짜 이건 발목까지 그 이하도 내려온 것 같다. 그런데 엔화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떨어진 거니 이거는 더 나쁠 악재도 없으니 이제 오르는 길만 남았다라는 심리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럼 왜 일본 증시에는 악재라는 게 다 노출됐다고 늘 생각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변곡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증시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30년의 폭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국민연금이 일본 증시에서 돈을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는 시사점이 우리에게 큰 그러니까 거죠.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을 하는데 네. 그 운용 중에 뭐 상당수가 또 일본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던 주식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렇죠. 왜? 네. 일본에서도 초고령화되면서 그 국민연금이 쌓이는 것보다 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일본 국민연금, 일본의 국민연금입니다. 네. 일본 국민연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쌓이는 것보다 찾아서 줘야 될 게 많으니 돈을 어디서 찾아서 줬겠어요. 그 팔아서 준 거구나. 그렇죠. 증시에서 주식 팔아서 팔아서. 주기 시작한 팔아서 거예요. 줬어. 그러다 보니까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큰 젖줄 역할을 하는 국민연구에서 자꾸 주식을 빼니 그러니 일본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거죠. 더 악재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잔 말이에요. 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돈을 빼기 시작할까요? 아, 왜?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얘네는 악재가 다 노출됐다 하면서 외국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서를 봤더니 그 국민연금 그 구조적인 변경도 얘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요. 국민연금.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국민연금의 고민은 도대체 돈은 더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주요 기업들은 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보면 2대 주주, 3대 대주주가 다 국민연금이에요.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일대 주주인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일대 주주도 많아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으니 웬만한 거 다 투자를 한 다 거예요. 들어가 있어. 자 그런데 언제 이게 꺾이느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시점이 언제 많으냐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2040년? 그러면 제가 안 들고 왔죠 오늘. 뭐 진짜요? 가까워? 더 가까워요. 가까우면 안 되지. 국민연금 관련한 연구원에서 국가연구원입니다. 집계를 해봤더니 2027년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4년 남았어요, 4년? 네, 많을 시점이라는 큰일 거예요. 났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찾아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기준으로 한 660만 명 정도 되는데 2027년이 되면 900만 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한 240만 명이 늘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 달리 말하면 이제 납부하는 사람이죠. 납부하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오히려 86만 명이 줄어요. 줄어 또.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200만 명 이상 늘고. 큰일 났다. 이게 바로 2027년부터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해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 돈 어디서 줘야 되겠죠? 또 주식 팔아? 일부 팔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주식 있는 어떻게 거잖아. 해? 3%형. 3%에 왜 그러세요? 3%형 어떡하냐? 26년까지만 해. 26년까지만. 아니 이거는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식 증시. 시장까지. 증시에서 문제가 맞습니다. 와 이거 골잡이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래서 외국 애들이 왜 요즘 엔저 하나만 보고 일본 시장에 들어가나 봤더니 구조적으로 악재가 다 노출됐다라는 컨셉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국민연금 흐름을 얘기하면서 그걸 딱 읽는 순간 우리나라 생각. 딱 되는 거야. 와. 이거 최초로 포착해낸 거예요? 최초라고 하나 몰라요. 몰라요. 나 그런 건 몰라요. 최초로 가야 돼. 아니 우리 저 소장님 최초가 많잖아. 그렇군요. 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 네. 아, 이건 생각 27년부터는 못했네. 고점 찍고 내려온다 이거죠. 네. 국민연금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큰 소리인데 거기가 팔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 투자기관들 뭐 세력 들어와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거 받아내기가. 못 봤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뭐 제가 좀 주제 넘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우리 반일 해가지고 유니클로 이런 거 안 사겠다 한 게 벌써 언제예요? 뭐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일본 증시에 투자하면 기회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한국 증시에 관심을 우리가 안 두면 누가 두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증시에 대한 애정을 좀 가지면서 그 어떻게든 우리 자본시장을 우리가 좀 지키는 모습도 좀 같이 아니 근데 하면 그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 투자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더라도 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주의 권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주주 이익도 좀 챙기고 이러면서 기업 그래. 활동을 잘 그렇죠. 하고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 아니 우리라고 뭐 우리가 매일 보는 기업들 당연히 투자하고 싶죠. 근데 어. 괜히 일본까지 건너가서 미국까지 건너가서 투자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잖아.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 기업 운영한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네.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주가를 누른다든지 나 주가 좀 진짜. 올라갈 것 같으면 회사 쪽에 갖고 물적분할하고 내가 당했잖아. 이거 물적분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그리고 또 얘기를 뭐 해. 하면 또 주가 조작하고 그렇죠. 완전 아유. 시장이 엉망이야. 예. 야 그만 돌아 임마. 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나 지금 몇 년째 물려 있는 줄 아냐? 내가 우습 팔아가지고 내가 주식 생각만 하면 죽겠어. 네. 그래서 예전부터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발전하려면 오너 리스크,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이 과열 이 세 가지가 정상화되면 주식이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게 안 할 되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심 마케팅으로 안 예. 됩니다. 돈에는 맞습니다. 애국심이 애국심으로 없어요. 안 되고 그렇네요. 돈에는 태극기가 없다고. 그렇죠. 일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예. 힘들거든요. 아 형님 주가 조작 좀 잘 관리 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주가 조작은 폐가망신 시켰다고 예.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다 댓글이 난리잖아요. 진짜 주가 조작하신 분이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데 주가 그런 말 의혹이 하면, 있는 분이 의혹이 있는 분이 의혹. 활개치고 다니는데 그런 말 하니까 안 통하는 안 거죠. 통하죠. 예. 예.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벌금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너무 예. 나자. 그리고 그냥 야 100억 한번 헤쳐 먹고 한 1, 2년 그래. 살다가 나오자. 나오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너무 자본시장 개정법인가 아마 그게 아마 자본시장 무슨 법이 하여튼 개정이 돼 갖고 이번에 이제 과징금 이게 좀 생겨 갖고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많아. 저 때려 잡을 수는 있게 되긴 예. 했어요. 사실은 정관 쓰면 그거 다 피해 갈 텐데. 아니 그거는 법원까지 가는 게 아마 아니고 음. 행정당국에서 금감원인가에서 아마 저 과징금 처리해 갖고 환수할 수 있게 아마 하는 건 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하죠. 그거. 네, 너무 부족해. 네. 진짜. 네. 몇백억 해도 뭐 몇 년 안 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만 주고 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저도 솔직히 알고 그때 거, 있었어요. 네, 기대도 안 했습니다. 요즘 네.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네. 정말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가해기업한테 당했는데 한국 기업이 돈 준다니까 네 분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고령이어가지고 제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피해를 우리가 좀 도와줌으로써 네. 제가 일본 제국자한테 계속 맞서 싸우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아유, 이렇게 요거 이 캠페인 훌륭하시다. 역사정의 시민 모금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훌륭하셔. 이제 요것은 이제 공익적 캠페인이고 훌륭하시다고. 마지막으로 그 어쨌든 지금 우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요즘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이란 게 주차처럼 돈을 이제 차를 우리가 수시로 빼잖아요. 주차에서도 입출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인데 파킹 통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입출금 자유롭게 해라. 근데 금리가 예전에 막 1, 2%도 안 되잖아요. 네. 토수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2%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저축은행 예를 들면 SBI, 뭐 DB, 다올저축은행 등등 3.5%에서 4%의 금리를 줘요. 파킹 통장인데, 그러니까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있잖아요. 굉장히 보통 예금. 높네. 그러니까 이런 데로 가입해 놓으면 그래도 몇천 원, 몇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정보를 들고 싶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 그 지하철 10분 안에 동일역 타면 돈 안 내는 거. 그 몇 월 며칠부터? 반응 좋습니다.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 밖에 좋죠. 나가서 당근마켓 자유롭게 얼른 드리고 시계 본 다음에 9분 59초 안에 확 들어가시고 네. 화장실 응가하실 때 9분쯤에 딱 끊고 들어가시고 네, 네.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끊고 하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 끊고. 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200원 정도가 우리 그 기본 요금이 빠지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네, 진짜 한 네. 푼이 아쉬우니까. 네. 아유, 너무 라면값 50원이나 그런 걸로 대책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대책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안진걸 소장님 정말 훌륭하다는 아, 왜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올라오네요. 아니, 부지런하시오. 부지런하고 네. 아니 저는 훌륭하고. 그 저번에 매부리님들 우리 동행과 행동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또 이분들한테 우리 매불쇼에 소개한 다음에 아니 우리 칭찬하다 기부금이 끝내려고. 엄청 늘어났대요. 진짜 네, 진짜 왜 거짓말하겠어요? 기부액이 우리 네.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이 늘어났다고. 네, 그 정말이에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맞죠? 제가 아주 믿을 만한 분들이고 아. 동행 행동 홈페이지에 우리 매부리님 들어가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와, 비약적으로? 와.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아, 우리 슈퍼챗 또 그쪽으로 기부할까 아니, 생각 나중에 중인데 이제 하지 말까 그거는? 후보 중에 하나로 후보 중에 검토하시되 하나로? 지금 이미 그 홍보가 돼서 많이 갔다면 아, 그래요? 더 어려운 곳에 보내야 더 어려운 되잖아요. 곳에 가면 예. 더 좋잖아. 네. 부모님이나 한부모 갑자기 감옥 가면 아이들이 혼자 남게 되잖아요. 네. 그 길 돕는 단체가 또 있어요. 세움이라고. 제가- 그런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정보는 드릴게요. 선택은 우리 매부리님들하고 네. 매부쇼 제작진들 네. 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세계 다 좋은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뭐 하나 쓱 믿는다든지 이런 거 안 아, 됩니다. 저는 잘때 그건 제가 개발 일이 아니죠.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